3주차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는 강의이니까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회원을 가입하고 그 가입한 걸 전제로 해서 이 게시판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지금 구현을 계속 해오고 있었죠. 어디까지 했습니까? 로그인 처리하는 과정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로그인 처리한 결과를 이용해서 각각의 페이지들, 목록 보기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페이지들이 그 회원이 접속 권한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고, 그것을 이제 목록 보기 페이지에서 구현한 개념들, 그 기능들까지 우리가 지난번 구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오늘이 아니죠. 지금 시간부터는 삭제, 읽기, 추가, 편집 네 가지 기능이 남아 있으니까 이 기능들을 하나씩 순서 있게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elete.jsp 페이지인데요. delete.jsp 페이지는 지난번 우리가 게시판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하고 약간 차이가 생겼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delete.jsp로 우리가 어떤 글을 삭제하려고 해요. 어떤 사용자에게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 어떻게 했죠? 지난번에는 글 삭제를 위해서 딜리트를 위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란을 하나 페이지를 앞단에 두어서 패스워드를 먼저 입력하도록 했고, 그 패스워드가 맞는 경우에만 딜리트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미 로그인을 처리를 하면서 그 로그인한 사용자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값이 인증되어서 들어온 상태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 그런 경우라면 모든 글을 다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또 안 되겠죠. 모든 글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만 해당하는 글을 삭제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목록 보기 페이지에서 어떤 글을 클릭했어요. 그 클릭한 글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 내가 쓴 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 삭제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delete.jsp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느냐면 세션 값에 들어있는 id 값을 보면 현재 로그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하고 비교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글이 갖고 있는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 작성자와 세션 값에 들어있는 id 값이 같은 경우, 즉 그 사람이 로그인 경우를 확인하면 그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일단 첫 번째 맨 처음에 이 빨간 박스는 뭐 하는 박스이냐 하면 바로 list.jsp에서 앞에 티켓 검사하는 표현이라고 제가 그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id 값이 정말로 세션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루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만약 id가 널이거나 id 값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문자일이면 어떻게 한다? 이건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delete.jsp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삭제하기라고 하는 클릭을 누르면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경우? 내 글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내 글인 경우, 그리고 로그인이 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한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네요. 자, 그런 경우에 첫 번째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바로 login form.jsp로 화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면서 이 페이지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샌드 리다이렉트를 하면 그 밑에 페이지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폼으로 화면 전환을 하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들어왔어요. 다음에 페이지를 검사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DB 접속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보시죠. 자, 해당하는 넘버는 지금 가져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 list.jsp에서 delete.jsp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했었죠? 네,
list.jsp에서 어디로요? read.jsp로 이동하고 read.jsp에서 delete.jsp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지금 페이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리스트 페이지에서 바로 read.jsp를 건너뛰고 이걸 통과했다고 가정하고 딜리트 페이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 혼란이 없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리드 페이지에서 딜리트 페이지로 각각 뭘 넘겼어요? 고유 키들을 계속 넘겨왔었죠.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리스트에서 리드 페이지로 넘버를 넘기고 리드 페이지에서도 딜리트 페이지로 넘버를 넘겼어요. 그 넘겨진 넘버 값이 이렇게 전달되어 오고 넘버 값이 전달되어 온 값을 넘버의 변수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트문을 만들 때 C 보드로부터 어떤 걸 갖고 옵니까? 그 넘버에 해당하는 글을 갖고 오는데 다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용자가 쓴 것인지를 알아내는 라이터 부분만 갖고 옵니다. 그죠? 셀렉트 별이 아니고요. 별 다 필요 없죠. 별 다 필요 없고요. 별까지 필요 없고 라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글이, 이 넘버에 해당하는 글이 어떤 사용자로부터 쓰여진 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DB로부터 읽어오는 것입니다. 그 값을 RS에서 갖고 왔는데요. 자, RS에 즉 그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있다면 자, 어떻게 하느냐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왔던 RS의 라이터 값을 꺼내 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그 라이터 값하고 뭐하고 비교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어디하고 비교하느냐면 라이터하고 id 값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즉, 이 라이터는 뭐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이터는 뭐죠? 라이터는 db에서 갖고 온 데이터. id는 뭐죠? id는 세션에서 갖고 온 데이터 이겁니다. 세션에서 갖고 온 데이터란 로그인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정보이고 db에서 갖고 왔다는 것은 이 글이 누구의 글이라는 사실들을 저장하고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글이 누구의 글인지에 대한 것과 로그인한 사람이 누구라는 사실들을 갖고 있는 세션의 id 값하고 같다라는 뜻은 뭐죠? 같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 글이 바로 이 로그인한 사용자가 쓴 글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만약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요? 이 글은 이 사용자가 쓰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 여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잠깐 썼는데요. 얼러트 창으로 삭제 권한 없음이라고 창을 하나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location.href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삭제 권한 없음이라는 얼러트 창을 띄우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썼습니다. read.jsp를 이동해라.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delete.jsp를 어떻게 이동해 왔다고요? read.jsp로부터 delete.jsp로 왔는데 여기서 id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없으면 어디로 이동해라? 예, 바로 다시 read.jsp로 이동해라. 지우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다는 뜻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면 id 값과 라이터 값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글 쓴 이와 로그인한 사용자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닫아야죠. 그죠? 어떻게 닫습니까?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더 만드는데요. 지금 이 스테이트먼트는 우리가 그 execute 쿼리로 이 라이터를 갖고 올 때 썼던 스테이트먼트고 얘를 일단 닫고요. 새로 만들고 요 문장을 지금 만드는 것이죠. 그죠? 요 문장을 날리기 위해서요. delete from cboard where number가 넘버인 그 글을 삭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명령이 처리가 되면 해당 글이 실제로 삭제가 되는 겁니다.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list.jsp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개념을 잘 여러분들 쫓아와 보시면 특별히 뭐 아주 그 대단히 복잡한 구조로 꼬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만 알면 돼요. 세션에 대한 값과 라이터에 들어있는 값이 같다라는 사실들을 비교하는 그 이 루틴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이 순서 바뀐 이유는 read.jsp가 조금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설명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read.jsp를 delete.jsp보다 한 발 뒤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read.jsp에서는 뭐가 복잡해졌느냐면 그전에는 테이블이 한 개로 끝나서 셀렉트 문이 되게 간단했는데요. 지금은 테이블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read.jsp에 출력할 내용들이 좀 더 많아졌는데 두 개의 테이블로부터 모두 정보들을 조합해서 갖고 와야 될 필요성들이 생겼어요. 자, 보시면 C보드 테이블에서는 넘버, 서브젝트, 컨텐츠,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갖고 오고요. 멤버 테이블에서는 멤버 아이디하고 네임을 갖고 오려고 합니다. 자, 멤버 아이디는 누구하고 누구의 공통으로 갖고 있는 부분입니까? C보드의 writer라고 하는 그 값과 멤버 테이블의 id라고 하는 값이 같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걸쳐져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얘를 갖고 오려는 어떤 SQL 문장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SQL문은 조인하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그런 명령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select 별이 아니고요. 되게 복잡하고 길어졌습니다. 자, 앞에 cboard 점 누구 cboard 점 누구 cboard 점 누구 cboard 점 누구 이렇게 붙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멤버 점 뭐뭐 멤버 점 뭐뭐 이런 식으로 점으로 이어져 있는 앞에 테이블 이름 다음에 필드 이름을 적어주는 방식대로 아주 풀 이름을 다 썼습니다. cboard.number, cboard.subject, cboard.contents, cboard.created 네 가지 정보와 멤버의 테이블에 있는 ID, 멤버의 테이블에 있는 name 이렇게 6가지 정보를 가져오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 중요하죠. from 어디로부터 갖고 와야 되느냐 하면 cboard로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cboard와 멤버 테이블로부터 콤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cboard와 멤버 테이블로부터 이 값들을 가져올 거야. 이런 얘기고요. 자, where 여기도 마찬가지로 cboard.number 이렇게 하죠. cboard의 넘버 값이 2인 경우, 즉 2라고 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스트를 위한 그냥 가상의 번호예요. 2번의 글을 읽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cboard의 넘버가 2번인 경우를 갖고 와달라 라고만 요청하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조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조인된 건 아니고요. 어떤 글까지 써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느냐면 그리고 요 다음 문장까지 써줘야 됩니다. cboard.writer와 member id, 멤버에 있는 id 값이 같은 것 요것을 갖고 와야 해 라고 하는 명령까지 해줘야지 이 6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쿼리에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좀 이따 실습을 통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계속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read.jsp를 계속 우리가 SQL 문장을 설명했더니 조인된 두 테이블의 필드명에 중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두 테이블의 필드명들이 즉 필드명, 멤버, 서브젝트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필드명이라고 하잖아요. 필드명이 멤버 테이블과 C보드 테이블에서 중복된 중복 코드가 중복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멤버 테이블의 ID, name 이게 없잖아요. C보드에는 ID, name이라는 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C보드라는 명칭, 멤버라는 테이블 명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SQL 문장은 명령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축약된 버전으로 지금 아까 왜 이거 설명을 드렸느냐면 이 조인된 테이블의 성격이나 내용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름을 일일이 다 쓴 것이고요. 중복이 없는 경우라면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쓰면 된다. 그냥 number, subject, content, created, id, name 요 두 개는 멤버 테이블, 요 네 개는 물론 C보드 테이블로부터 갖고 온 거지만 이름 중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필드 이름만 씁니다. 그리고 얘를 어디서부터 갖고 오느냐? C보드와 멤버 테이블로부터 갖고 오고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C보드의 넘버가 아니고 그냥 넘버는 2번이고 writer 이건 C보드의 writer죠. 그 다음 ID 이것은 그 멤버 테이블의 ID지 않습니까? 요렇게 구사하면 생략한 형태로 구사하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원래의 SQL 문장은 이거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한 형태의 테이블의 조인을 우리가 시도하려고 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A 테이블과 B 테이블의 필드 이름이 똑같은 것이 있을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으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앞에 테이블 이름들을 붙여줌으로써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지 조인된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명령들을 잘 구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DB에 접속해서 우리가 그 read.jsp를 위한 그 SQL 문장을 한번 조인된 명령에 대한 내용들을 좀 분석하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ySQL로 -u는 루트로 접속을 해보죠. 네, 패스워드 입력하고요. 그다음 처음에 use mydb 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명령까지 입력해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mydb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진 테이블이 cboard라고 하는 테이블과 그 다음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 두 가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얘의 디스크립션을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cboard. 자, 얘의 그 필드는 5개가 있고요. 넘버, 서브젝트, 컨텐츠, 크리에이티드, 라이터. 자, 그리고 DSC 멤버 테이블도 한번 봅시다. 멤버는 ID, 패스워드, 네임 요 세 가지 필드로 되어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테이블입니다. 자, 먼저 C보드부터 셀렉트해서 데이터가 뭐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C보드. 자, 보시면 레코드가 3개가 들어있는데요. 2번, 3번, 4번의 넘버를 갖는 데이터가 3개가 있고요. 라이터는 ID1, ID1, ID2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2번, 3번 글은 ID1이 쓴 것이고 네 번째 글은 4번 글은 ID2가 쓴 요 형태이죠. 그 다음에 select 별 from 멤버 테이블도 한번 보죠. 멤버 테이블 보시면 멤버는 지금 3명 있습니다. ID 1, 2, 3 해서 이름은 name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테이블입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ID1이 2번, 3번 글을 쓴 것이고 ID2가 3번, 4번 글을 쓴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한 이그젬플이죠. 그죠? 지금 더미로 지금 데이터를 집어넣어 본 상태인 건데요. 자, 그럼 조인했던 명령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select 별 from 어디로부터요? C보드로부터 와. 그 다음에 또 한 콤마 치고 멤버 테이블로부터 되어 있는 데이터를 몽땅 다 조인해서 갖고 와 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오죠? 자, 9개인데요. 한번 보시면 2, 3, 4, 2, 3, 4, 2, 3, 4 중복되죠? 2, 3, 4, 2, 3, 4, 2, 3, 4가 돌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또 ID 111, 222, 333 이렇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2번에 해당하는 글들을 쭉 보세요. 여기 세 가지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ID 1은 ID 1로, 두 번째 ID 1은 ID 2로, ID 또 1은 ID 3으로 각각 이렇게 매핑되어서 반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C보드라고 하는 테이블의 셀렉트문을 돌면서 그 하나의 멤버 테이블들마다 C보드 레코드 하나마다 멤버 테이블 모두를 쿼리하고 있는 듯한, 즉 우리가 C언어로 따지면 중첩되는 포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C보드가 돌면서 멤버 테이블들을 쿼리를 다 일일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조인 되어 있지만 몽땅 다 데이터를 다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여기 조금 제약조건을 걸어 보도록 하죠. 왜요? 넘버가 2인 놈만, 2번인 놈만 갖고 와줘, 2번인 것만 갖고 와줘 라고 요청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3개만, 그죠? 2번인 레코드 서브젝트 1에 해당하는 것은 한 번 돌면서 3바퀴를 돈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2번인 레코드가 writer 1, id 1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가 같은 것 됐습니까? writer의 id 1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id의 멤버 테이블의 id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 글에 2번 글을 쓴 사람은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name 1이라고 대답해야죠. 그죠?
맞죠?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얘 ID1과 ID2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두 개는 실제로는 필요 없는 데이터가 지금 쿼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쿼리문을 좀 고쳐서 첫 번째 레코드만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코드로 고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이터의 값과 id 값이 서로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2번이 돼 어떤 거요? 라이터의 값과 id 값이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려주면 내가 원하는 2번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에 이름까지 멤버 테이블이 조인된 형태로 되어 있는 레코드 값을 정상적으로 쿼리에서 갖고 온 방법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있어요. 넘버, 서브젝트, 컨텐트, 크리에이트. 라이터도 두 개 중복할 필요 없죠. 패스워드 필요 없습니다. 네임 값까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고쳐주면 됩니까? 얘를 내 원하는 필드 모두가 아니라 넘버, 그 다음에 서브젝트,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드, 그 다음에 뭐 ID, 그 다음에 네임 이렇게만 갖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서 갖고 오는 형태로 SQL 문장을 만든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할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 요 키워드요. 왼쪽 내가 원하는 테이블에 해당하는 것과 원하는 테이블에서 조인되어 있는 테이블에 해당하는 이름이 같은 것, 레코드가 같은 것, 그것을 갖고 오는 방법이 지금 이런 방법으로 SQL 문장들을 갖고 왔는데 그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 read.jsp가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read.jsp 코드에 대한 설명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